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4번째 시간으로 업무상 재해 발생과 회사와의 공상 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의 일용 근로자 홍길동은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해서 아직 산재 신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길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 다시 말해 치료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양을 통해서 치료가 종결하여도 근로자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요양종결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 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급여까지 받게 되면 산재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장애급여까지 모두 받게 되면 일단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고와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총 손해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민간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를 근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지금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산재 신청을 하는 것과 공상처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소위 말하는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액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받게 되는 금액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합계액보다 공상처리를 통하여 받게 되는 금액이 월등히 많지 않는 한 공상처리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경미해서 장애가 안 남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장애가 심하게 남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추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 추가 상병이나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 발생과 회사와의 공상 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상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